33번 봅시다. 이것 좀 할만하죠. 할만한데 33번 할만한데 틀린 사람이 있다면 3번으로 답을 찍어줄 확률이 높아요. 3번으로. 3번이 그럴싸하거든 답이. 그런데 왜 1번이냐? 그 1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초록색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혼동하시면 안 돼. 옳다고 나오고 3번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3번에 대한 근거가 없거든 사실. 자 보자. 주제 여기 있고. 자 아까 31번도 그랬지만 주제 위에는 굳이 필요 없으면 안 읽어도 돼요. 밑에 단서를 잡았습니다. 위에는 주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나 current 뭐죠? 현재의 다리들은 ultimately의 뜻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come to 동사원형은 하게 되다는 뜻이 오다가 아니라 현재 다리들은 궁극적으로 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다리의 특징이나 뭐 상황, 기타 등등을 잡으시면 돼요. 현재 다리의 특징이 뭐냐. 자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위로 아래로 몇몇 전 세계 굉장히 큰 밉상이야. 그리고 스팬이 원래 뭐예요? 스팬이 요게 지속기간, 시간상으로 지속기간이라는 뜻이 있거든. 수명 용어로 뭐예요? 라이프 스팬이라고 해요. 라이프 스팬. 생명이 지속되는 기간, 수명. 스팬이 요게 시간으로는 지속기간이고 물리적 개념으로는 폭, 너비 이런 뜻이 있어요. 전 세계 굉장히 큰 폭 위로 아래로. 여기서 폭이라는 얘기는 다리죠. 그죠? 아주 큰 폭 위로 아래로 지나가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자, 다리의 특징을 잡아보자. 이 밑에 보시면, 보세요. 1번 있죠? 2번 있죠? 3번 있죠? 이 세 개를 종합하면, 이 단어가 나와요, 단어가. 세 개를 종합하면. 특징이 아니라. 그걸 잘 느껴봐봐. 자, 첫 번째. 북쪽으로부터 오는 많은 여행객들은 갔는데, 그들의 first, 중요합니다. 처음이라는 묘사를 1, 2, 3번 벌써 다 해요. 첫 번째 시야를 갖게 돼요.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첫 번째 시야를. 이 샌프란시스코는 프레임이 틀 속에 넣다니까. 틀 안에 들어가져 있는데 터널 접근로, 진입로 속에 있는 틀에 들어가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와요. 바로 어디? 바로 골든 게이트 브리지. 다리가 나왔죠. 여기서 여행객들이 샌프란시스코 오면 일단 뭐가 보인다? 다리를 통해서 다리 틀 안에 있는 도시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오면 일단 다리 틀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보이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서 해석이 어렵네요. Harbor라는 것이 항구예요, 항구. 뉴욕 항구로 세일, 항해해서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보는 것인데 바로 요거 브리지가 또 나와요. 요 다리가 grow가 뭐죠? 성장하다 자라다는데 여기서 커지더랄까? 다리가 커지는 걸 지켜보는 것입니다. 좀 약간 문학적으로 썼죠. 쉽게 말하면 이거지. 뉴욕 항구로 들어서면 뭘 먼저 보게 된다? 다리가 커지는 걸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리가 커지는데 뭐로 커지냐? 미트가 뭐죠 여러분? 신화 혹은 통념이라는 뜻이죠. 신화와도 같은. 프로포션은 뭐예요? 비율이라는 뜻이지. 신화와 같은 비율은 무슨 얘기야? 졸라 크게요. 졸라 크게. 다리가 졸라 크게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봐봐 이거. 심지어 뭐 하기도 전에 보게 된대. 그 뭐야? 다리 먼저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 뭐 하기 전에 The Statue of Liberty는 모를 수가 없죠. 자유의 여신상. 그죠? 뉴욕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자유의 여신상이죠. 그거보다도 먼저 보이는 게 다리래. 그죠? 다리. 뉴욕에 가면 뭐부터 보인다? 다리부터 보인다. 다리부터. 다리가 시작이 되는 얘기예요. 심지어 자유의 여신상이 시야에 들어오기 심지어 그 전에 다리부터 보인다. 다리가 막 커지는 게. 그죠? 뉴욕 가면 다리부터 보인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글림스가 뭐죠 이게? 흘끗 보는 것이에요. 흘끗 한번 보는 거. 자, 흘끗 처음에, 근데 first가 또 나와. 처음에 흘끗 한번 보는 거. 무엇을? 뉴욕이 대단히 높다는 거. 빌딩이 많잖아. 뉴욕이 대단히 높다는 걸 슬쩍 한번 보는 것은 뭐 할 때? 바로 남쪽으로, 여기 남쪽으로 운전해 갈 때 뉴욕이 얼마나 높다는 걸 흘끗 한번 보는 것이 바로 뭐 중에 하나인데 monument가 뭐예요 이게? monument. 기념비란 뜻이야. 형용사가 돼서 기념비적인, 기념할 만한 기념비적인 강철 타워가 있나봐. 뭐에? 바로 조지 워싱턴 다리가 또 나와. 그죠? 이 조지 워싱턴 다리에 기념비적인 어마어마한 강철탑 중에 하나를 흘끗 한번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다? 뉴욕 저 남부 쪽으로 운전해 들어가면 일단 보이는 게 뭐다? 이 다리에 있는 강철탑이 되는 얘기라고. 무조건 다리가 먼저 보이는 거구나. 이 뒤에 있는 룸이라는 단어는요, 어렴풋이 보이는 동사예요. 뭐 여기서 단어 몰라도 문제를 지정하고.
나무 위로 어렴풋이 보이는 조지 버징턴 다리의 강철 탑이 먼저 보입니다. 첫 번째 흙끝 보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점을 종합해보면 어떤 도시로 가게 될 때 뭐부터 보인다? 다리부터 보인다. 다리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리가 가장 먼저 보인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주요 넣어서 해보자. 현재 다리는 궁극적으로 뭐 하게 되냐? 바로 도시의 어프로치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는 단어로는 접근법 이런 뜻이 있죠. 접근하다는 동사. 그렇게 해도 돼. 도시에 접근한다는 걸 정의하게 됩니다. 해도 되죠. 그죠? 진짜 제대로 된 뜻은 진입로라는 뜻이고 도시의 진입로를 정의하게 된다. 강철탑이 보이면 뉴욕 남부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2번부터 볼까? 부스트가 뭐죠? 이게 증진시키다. 모든 주요 도시에서의 관광업을 증진시킨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지? 다리 보고 찾아오긴 하겠지. 근데 이 내용이 아니었다고. 흐름이 3번. 자, 보세요. 잘 봐봐. 3번 왜 답이 안 되는지. represent가 뭐야? 뭐를 나타내다, 대표하다. 각각의 도시의 특징들을 대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데 잘 생각해 봐봐. 이게 주제가 되려면 위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뉴욕은 뭐 상징이 사과잖아, 그지? 다리 모양이 사과로 뭐 위에 사과의 상징물이 있어서 야 상징물만 봐도 여기 뉴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다리는 어떤 식으로 생겨서 요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여기 샌프란시스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것보다 강조점이 일단 그 도시에 가게 되면 이게 가장 먼저 보인다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3번에는 각각 도시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1번으로 가는 게 더 적절하다. 3번 좀 헷갈릴 만하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36번으로 가볼게요. 36번. 자, 요것도 직접 연계된 지문이에요. 방금 봤던 33, 34는 두 개가 다 간접 연계된 거고요. 간접 연계. 34번 안 했잖아.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사악한 녀석들. 자, 34번 먼저 들어가는데. 34번 해볼게요. 빼먹었네. 기억. 항상, 원래 33, 34가 항상 비연계예요. 아무런 곳으로 연계가 안 돼. 비연계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높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요 모의고사는 32번이 제일 높았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32번 지문이 공부가 거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34번 잘 보세요. 자, 하나의 주요한 발견은 이전에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나왔어. 빈칸 문장이 아예 따로 떨어져 있죠. 이거는 뭐야? 그냥 지문에 나머지 읽고서 주제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제 잡으면 된다. 지문의 주제가 뭐냐? 요거는 앞에 32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 뇌는 가지고 있어야 많은 distribute 뜻이 뭐죠? 분산시키다, 분배하다. 분배된 작업을,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뇌는 뭔가 분산돼 있구나, 일이. 자, 이승 뇌를 봤죠. 뇌는 process 보세요. 자, 명사는 과정, 동사는 항상 뭐라고 뜻이? 무엇을? 처리하다는 뜻이라고. 음식이 나오면 뭐라고? 음식을 처리해? 무엇을? 가공하다는 뜻이라고. 자, 뇌는 처리해요. 들어오는 정보를 외부의 세계로부터 의미 있는 패턴으로. 이 패턴은 해석되고 저장이 됩니다. 미래의 reference, refer라는 단어가 있죠. refer to 뜻이 뭐예요? refer to, 무엇을? 나타내다, 언급하다, 또 있고, 또 무엇을? 참고하다, 참조하다는 뜻도 있었죠. 그래서 reference는 언급, 표시, 표현 이런 뜻도 있고 참조, 참고라는 뜻도 있죠. 그 미래의 참고를 위해서 정보가 저장됩니다. 뇌는 생산해내요. 서로 다른 수준의, 서로 다른 종류의 동기부여들을. 이 동기부여는 바로 인간의, 자, drive가 동사를 뭐라고요? 차를 몰다 말고 무엇을 몰아가다, 움직이게 하는 뜻이고, 그에 따라서 명사의 뜻이 뭐가 되게 추진 동력, 원동력이라는 뜻도 있다고요. 움직임을 만드는 거. 인간의 원동력, 그리고 감정과 느낌의 동기부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뇌는 감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뇌는 또 만들어내는데 모든 종류의 행동도 만들어내죠. 일부 이러한 행동들은 automatic, 자, 사람에게 automatic을 쓰면 항상 얘는 unconscious의 동의어입니다. 무의식적인 뜻이에요. 무의식적인 행동이고요. 동시에 다른 행동들은 획득되게 되는데 기술과 연습과 sheer는 only와 비슷한 거예요. 오로지의 순전한 이런 뜻이죠. 순전한 노력을 통해서 획득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런 얘기야. 뇌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there is 있는데요. 정신적인 삶 또한 존재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앞에는 행동을 만든다가 있잖아.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삶 또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뇌는 정말 많은 일을 한다. somehow, 어찌 됐던지 간에 이러한 1.5kg짜리 티슈는 조직이라는 뜻이 있죠. 럼프는 덩어리 혹이라는 뜻이 있죠.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러한 1.5kg짜리 조직 덩어리가 이것은 우리의 스컬 두개골 안에 있는 것인데 contemplate 외웠잖아. 뭐라고 이거? 더 쉬운 단어 뭐가 있다고요? consider. 무엇을?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고려하다는 뜻이고 동의어도 뭐가 있죠? ponder. 그죠? 그리고 또 reflect.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contemplate 동의어고 자, vastness의 vast가 뭐죠? vast, 방대한, 엄청 거대한, 거대함이야. 이 스텔라가 여기 별의 별. 그래서 인터스텔라 행성 간의 별 가에 이런 뜻이에요. 별 사이에 행성 사이에 우주의 방대함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고 무슨 얘기야? 뇌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우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appreciate 뭐죠? 이게 감상할 수 있는데 반고의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고 과학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베토벤 음악적인 부분도 다 담당한다 이런 얘기라고. 다 똑같은 얘기죠. 뇌는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 지금. 자, 뇌는 이것을 하는데 뭘 통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가이즈가 이게 가장 변장인데 알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죠? 어려운 단어라서. 모른다 치자. 그냥 셀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걸 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 봐봐. 여기까지 계속 같은 얘기죠. 뇌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 그죠? 그래서 자아를 통해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해. 그 다음에는 요게 중요하죠. 항상. 뭐가 등장하면? 역접이 등장하면 이 뒤에는 질문에 요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그죠? 역접이 나오면 잘 봐야 돼. 이 뒤에가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앞에까지 전부 다 뇌는 정말 많은 일을 한다. 까지 나왔고 그 뒤에 역접 잘 보자. 그러나 자아에 대한 인식은, 감각은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뇌가 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뇌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이 뇌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아에 대한 인식은 발견되지 않는데 어떠한 뇌의 한 지점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뇌가 정말 많은 일을 해. 근데 이 많은 일을 담당하는 딱 중심되는 하나가 있다 없다? 그 하나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아까 했죠. instead나 whether가 쓰이는 구조가 언제라고? 앞에 뭔가 아니다 못한다는 부정이 나온 뒤에 쓰이는 거라고. 하나의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에 대한 인식은 즉 뇌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아까 나왔죠. 뭐라고? emerge 나타나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비유적 표현으로서 좀 어려워요. 오케스트라로부터 아우로는 여러 항상이고 일단 뭐뭐로 부터라고 해석을 해요. 여기에 from과 다른 점은 밖으로라는 느낌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아우로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야 이게? 뭘 그린 거야? 상자예요. 상자. 뚜껑이 열린 상자. 상자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게 아우로입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플러스 밖으로라는 느낌 추가시키면 돼요. 자, 다시 오히려 이 뇌가 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오케스트라로부터 나타나게 돼요. 오케스트라 우리가 물론 가서 본 적은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명이 하는 거야, 여러 명이 하는 거야. 여러 명이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 오케스트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뭐의 오케스트라? 서로 다른 뇌의 처리 과정의 오케스트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처럼? 그 자아에 대한 심포니가 뭐예요? 이거 교향곡, 베토벤 운명 같은 거. 그죠? 이것도 한 명에 여러 명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의 한 분야가 되는 것이고, 자아의 교향곡과 같은 서로 다른 뇌의 처리 과정의 오케스트라. 뭐다? 비유적 의미로 말하자면 여러 부분의 합, 이렇게 여러 부분의 합. 여러 부분이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거, 통합된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가 지문의 이게 주제예요. 역적 뒤에. 그지? 지문의 주제가 빈칸에 들어가고. 자, 한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를 알아내는 게 뭐다? 뇌라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게 한 중심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통합적으로 일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지문의 주제라고. 하나는 보시면 자, 2번부터 보자. 여기 답이죠. There is no center. 바로 뇌에는 중심 부분이 없어요. 어떤 중심 부분? 자아가 construct가 뭐라고요? 구성하다. 모든 거를 다 하게 되는 그 자아가 구성되는 중심 부분이라는 것이 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지문의 주제가 되죠. 역적 뒤에 나온. 나머지 읽어보시면 해설자 함께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딱 두 개만 더 올려. 딱 두 개만. 36번하고 41번 두 개만. 자, 36번. 자, 순서 2점짜리지만 해보는 이유는 요걸 통해서 이제 순서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풀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요것도 직접 연계된 지문이에요. 수동완성 실전편 4회 32번의 빈칸이었는데 요걸 순서로 냅니다. 이렇게 실제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직접 연결시켜요. alternative 뜻이 뭐죠? alternative 대안. 이게 안 됐을 때 저거 대안에 의한 변화는 여겨지는데 뭐라고? 방법이라고. 이 방법이란 democracy 뭐죠? 어떠한 민주주의에서도 잘 통하는 작동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아, 대안이라는 건 민주주의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 보시면 고3도 같이 들으셨던 분은 아실 텐데 The opposition party oppose가 뭐예요? 반대하다. 반대하는 당 이게 뭐라고? 야당.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니? 반면에 The governing party 뭐니? 이 당이야 당. 무슨 민주당 뭐 당할 때 당. govern 뭐니 이게? 지배하다. 통제하다. 그죠? 통치하다. 통치하는 당 뭐에게? 여당. 여당이 뭐야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당. 얘는 대통령 선거에서 진 당. 이렇게 돼요. 정권을 잡은 당. 정권을 놓친 당. 이렇게 돼요. 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보자. 야당이죠. 그치? 대통령 선거 진 당. 권력을 뺏겼어. 야당이 put forward 뭐라고? forward 앞으로 넣다 제시하다는 뜻이라고. 자, 야당이 제시해요. 대안이 되는 정책을. 야, 너네 그거 문재인 대통령 그거 말고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대안이 되는 정책을. 누구에게? 여당에게. 이렇게. 그치? 이미 정권 잡고 있는 당에게. 그리고 만약에 밑에 단어 있고요. 전체 유권자가 투표하는 국민. 유권자가 그 대안. 이 대안은 어떤 대안이에요? 야당이 이렇게 하려고 한 대안. 그치? 야당이 제안한 그 대안을 유권자가 국민이 좋아한다면 국민들은 투표할 건데 어디에다가? 야당에다가 투표할 거예요. 언제? 선거의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음 선거 기회에 야당을 뽑을 것이다. 이해되죠? 그지? 당연한 얘기잖아.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지. 대안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지? 자, 순서상상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한 내용은 대안에 의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안이 좋으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뒤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부터 찾아볼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요 뒤에는 요거 말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기 힘들어요. 대안에 의한 변화 어쩌고 정당 어쩌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A가 바로 온다고 볼 거예요. 바로 온다고 볼 건데, 자 요거 뒤에 A가 바로 온다고 볼 건데 여기서 물음표가 떠요. 요거랑 요거에서 물음표가 뜨고 뭐 여기서도 물음표가 뜰 수 있어요. 물음표라는 건 A가 바로 온다고 가정을 했는데 뜬금없이 이게 왜 오지? 라는 거. 이게 물음표거든. 물음표가 뜨거든 첫 문장까지만 읽고 다음 B로 넘어가라. B가 바로 온다고 가정을 다시 하고. 자, A로 가자. 물음표 뜨는 이유는 the 쓰면 where래. 뭐니 이거? 그 유사성이래. 그죠? 그리고 그 유사성이 아마도 요게 중요해. 비교급이. get 이 되다고요. 그 유사성이 아마도 더 커지게 될 거래. 이해되니? 그 유사성이 더 커지게 될 거래. 그지? 더라는 비교급이 들어갔다고. 그지? 야, 얘는 돈을 더 많이 받아. 이런 말이 돼야한데. 안 되지. 뭐가 필요해? 얘는 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고. 그죠? 유사성이 더 커질 거래.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미 존재하는 유사성에 대한 정도가 언급이 돼야 되죠. 어떤 유사성이 있는데 그 유사성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맞잖아. 그 비교급 때문에 앞에 유사성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해요. 앞에 뭔가 유사성이 등장을 해야 돼. 유사성이 등장하고 이 뒤에 그 어떻게 하면 그 유사성이 앞으로 첫 번째 나온 유사성보다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A가 나올 구조는 어디다? 유사성이라는 언급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더 similarly와 더 붙은 명사는 유사성 더 크다는 얘기 때문에 자, 물음표 떴죠? 근데 첫 문장까지 읽어주셔야 돼. 나중에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유사성이 아마도 더 커질 겁니다. 자, 뭐 하면서? 되면서 less possible, 덜 가능하다니까 그냥 불가능을 하게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 두의 반대말 요거예요. 화살표 요거. 요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뒤로 가죠? 취소하다, 되돌리다는 뜻이에요. undo. 자, 세리 모션이 추진되는 뜻이고 이전 정부, previous, 이전 정부들에 의해 추진되던 정책들을 다시 되돌리는 것,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유사성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이전 정부에서 하던 걸 완전히 취소하지 못해. 어떤 공사를 하던 게 있어. 그 공사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 정부 하던 것과 지금 정부 하는 게 되게 비슷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정도 내용 잡으시고 A가 들어갈 부분은 유사성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면 그 뒤에 넣어주자. B로 가자 이제. B가 처음에 온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다시 봐봐. 우리 주어진 문장 요거 내용 정리한 게 뭐라고? 대안에 의한 변화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서 자 B가 이어진다고 보고 B는 furthermore는 뭐에 동의어예요? in addition에 동의하죠. 그죠? 이 뜻이 뭐예요? 게다가 또한. 이 게다가 또한이라는 건 쓰이는 구조가 항상 어디라고? 연결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쓰인다? 앞과 뒤가 주제나 논조가 똑같아요. 주제가 바뀌지 않아. 주제가 바뀌지 않은 채로 내용을 추가해요. 오케이? 그러면 B가 바로 온다고 보고 그럼 furthermore 때문에 B가 주어진 문장 바로 온다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 우리가 아까 정리한 이 내용이 언급이 돼야 돼요. 이 주제가. 대안에 의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가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면 B는 이상한 거라고. furthermore가. 자 보자. 나오는지. 게다가 또한 자 복잡한 세상 속에서 똑같은 전문가 위에 나왔어 안 나와서 주어진 문장이 안 나왔죠. 이것도 이상해. 그지? 똑같은 전문가들이 만드는데 경제적인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안된 정책들이 end up 뜻이 뭐라고? 결국 뭐뭐가 되다. 결국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결국 end up 끝나버리게 됩니다가 나왔네. B는 지금 위에 있던 대안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의 같은 논조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뭐가 나왔어요? 바로 비슷해진다는 내용이 나왔잖아. 비슷해진다가. 필요한 거 나왔네. 답이 잠정적으로 나왔네. 일단 B는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올 수가 있냐 없니? 절대 없습니다. 그죠? furthermore가 안 통해요 지금. 비슷해진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지? 대안에 의한 변화가 오히려 아니야. 오히려 반대 내용이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A에서 뭐가 필요했니? A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유사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비슷해지는 얘기가 나왔네? 그럼 일단 B에서 어디로 가야 돼? B에서 A로 가야 되지. 유사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유사성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다로 나중에 이어질 것이고 근데 B는 바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오는 건 C로 가서 CBA가 되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답을 지금 넘어가도 돼. 왜? 이건 지문의 주제를 잡는 게 아니거든. 논리적 구조를 순서만 잡으면 되거든. 그래서 자 보자. 여기까지 읽으셔 보죠. 뭔가 비슷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C가 정말 처음에 오는지만 확인을 해보자고. 자 벗이 나왔어요. 그죠? 뭔가 역접이야. 아까 위에 주어진 문장의 정리는 뭐라고? 대안에 의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지? 정치 얘기하면서 벗이 나왔어. 이 역접이 통하나 보자고. 이 뒤에는 대안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죠. 읽어보자고. 자 그러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은 위에 있는 내용으로 받으면 되죠. 대안에 의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은 거지. 물음표 안 떠요. 읽어줘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뭐가 이어져 지금? 정당 이야기가 이어지네. 그치? B나 A에서는 안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야당에서의 어떠한 당도 알고 있어요. 대이하를. 바로 get back into power. get back into power 뭐긴 이건? 정권을 다시 잡는 거겠죠. 그죠? 정권을 다시 잡는 것이 잡기 위해서 그 야당이 반드시 A
A뿐만 아니라 B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무엇을?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바로 capture, 데리고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 일부. 자, 이게 또 어렵죠? 직접 연계 지문이라 그때 고3들은 외웠어요. floating boat. 여기로 저기로 가지 않고 중간에 둥둥 떠다니는 표. 이거 뭐라 그래요? 부동층이라고 해요. 그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는 투표층. 그래서 이들을 끌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부동층이나 다른 당의 유권자들도 또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뒤에 봤더니 지금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 편도 유지하면서 저쪽 편도 끌어와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안들은 되게 되는데 less and less different. 보세요. 점점 덜 달라지게 됩니다라는 얘기 뭐다?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떠한 진정한 대안도 제공되지 않지요까지 읽어봤더니 지금 C 부분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벗이 통하지. 그지? 아까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뭐여서 대안에 의한 변화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벗이 나와서 사실은 대안에 의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나왔죠. 대안 자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적절하네. 여기 세부적인 설명으로 지금 대안에 의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비슷해진다가 나왔죠. 게다가 또한 이런 식으로 또 비슷해진다 나왔지. 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유사성이 더 커진다가 A로 가면 되죠. 자, CBA로 가면 됩니다. 자, 2점짜리 치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자, 마지막 자문을 하나만 빠르게 풀이하고 마칠게요. 이것도 좀 은근 틀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좀 길게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정확히 3시에 끝낼게요. 별거 아닌데, 그지? 자, 농업혁명 이후에 진짜 이 학원 가야 되는 사람 진짜 학원 가야 돼? 개뻥이지? 다행이야. 자, 혹시 진짜 가야 되는 사람 좀 가져도 돼요. 지금 진짜 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으면 금방 할게. 10분 안에 끝낼게. 자, 이게 42번 같은 경우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요거까지 빈칸이었어. 빈칸줄. 근데 이게 빈칸이었을 당시에는 지문 다 읽지 않고도 풀 수가 있었거든. 1분 안에. 처음과 끝, 장고독해 항상 처음과 끝에 지문에 요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읽고 아까 우리 빈칸줄은 다 읽지 않고 풀고 있었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1분 안에 푸는 지문들이 많아서 그 맹점을 보완하고자 얘를 이제 아예 어휘 흐름을 추론하면서 지문을 다 읽게 만들었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 잘 봐. 농업혁명 이후에 인간 사회들은 뭐 되었는데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상상으로 이루어진 construct가 동사를 구성하다. 이 명사 자리에 주어져. 이 뒤에 이게 동사기 때문에 구성체, 구성요소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시에 상상으로 만들어진 구성요소들이 이것들은 sustaining 바로 유지하는 건데 사회적 오더가 뭐라고 여기서 질서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구성체들이 얘들도 또한 좀 더 요 단어 좀 어렵지만 우린 외웠습니다. 고3들 따라하세요. elaborate. 따라해. elaborate. 뜻은 기억나니? 동의어 complicated. 또 동의어 sophisticated. 뭐야? 정교한. 그렇지. 이것도 알아둬야 돼. 정교한. 자, 사회 질서도 또한 그 구성체 또한 정교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얘기야. 사회가 연락이 복잡해지게 되었구나. 자, 신화와 소설들은 어카스텀 익숙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거의 탄생의 순간서부터 여기도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사람들이 익숙하게 만들었는데 익숙하게 만들어서 1, 2, 3, 4번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요. 전체 구조와 오형식으로. 자, 바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특정한 방식으로. 틀에 가뒀구나.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또 나왔네. In accordance with 뭐라고 이거? 뭐뭐와 일치하여. 조화를 이루어. In harmony with, in line 똑같다고. 특정한 기준에 일치하도록 행동을. 틀에 가뒀구나. 세 번째, 원하도록 만들었는데 특정한 것들. 틀에 가뒀구나. 네 번째, observe가 관찰하다가 아니네. 룰이 그 뭐야 이게? 준수하다, 지키다. 특정 규칙들을 준수하게 만들었어요. 다 똑같은 얘기죠. 사람들을 뭐다? 틀에 가둬놨구나. 틀에 가둬놨구나. 자, they 바꿔주세요. 이러한 신화와 소설들은 그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인위적인
instinct 뭐예요? 인위적인 본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본능이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이 자 A부터 보자 이제 협동을 어떻게 하게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만들었다는 게 괜찮겠죠. 왜? 위에서 뭐라 그래서 틀에 가둬놨잖아. 협력이 서로 간에 잘 되겠지, 그지? 정해진 틀 안에서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 A는 맞죠. 자, 인위적인 본능의 이러한 네트워크는 불리는데 이 얘기네. 문화라고 불립니다. 한국 문화가 있잖아. 그 틀 안에서 행동을 하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유정훈 개새끼야 이러지 않잖아. 그죠? 어른한테 갑자기 욕하지 않잖아. 그 틀이 있다. 이게 바로 문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20세기의 첫 번째 절반기가 전반기를 하자. 20세기 전반기 기간 동안에 학자들은 가르쳤습니다. 모든 문화가 잘 봐. 모든 문화가 어떻다고? 완전하고 조화스럽대. 그만 뭔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변화시킬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문화는 possess가 뭐죠? have랑 똑같죠. 소유하다. 그러면서 소유하게 되는데 변하지 않는 essence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 변하지 않는 본질을 모든 문화가 소유하게 되는 게 맞죠. 완전하고 조화롭다면. 그지? 자, 변하지 않는 본질이란 정의했던 건데 그 모든 문화를 모든 시대에 정의하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쭉 이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각각의 인간 집단은 가졌어요. 본인 자신의 세계관을 가졌고 시스템을 가졌죠. 이것은 사회적, 법적, 정치적 배치, 배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과 시스템은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되게 원활하게, 부드럽게 바로 그 행성들처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처럼 별탈 없이 잘 돌아갔어요. 다 똑같은 얘기죠. 해당 문화가 잘 이루어진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 문화들인데 남겨진 문화요. 그들 자신의 장치 속에 남겨진 그냥 쓴 거고 그들의 문화를 하셔도 돼요. 그들의 어떤 그 일상생활 속의 문화들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은 얘기죠. 문화는 순탄하게 잘 굴러가고 완전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 변하지 않는다. 자, 네 바꿔주세요. 앞에 있는 cultures. 문화들은 단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페이스 뭐죠? 페이스 속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에서 그냥 문화는 쭉 흘러갑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문화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들으세요. 오직 힘만이 apply 뭐죠? 적용시키다. 그죠? 외부로부터 적용된 힘만이 그 문화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까지 해서 내용 정리하면 이런 얘기지. 이거는 문화란 기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딱 한 경우. 어떤 경우?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만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그죠? 그거 외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내부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고 끝맺음할 수 있다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자. 자,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고개를 갸웃해서 가능성이 높아요. 아퍼짓부터. 자, 오늘날 문화의 대부분의 문화학자들은 결론 맺었는데 the opposite 뜻이 뭐죠? 정반대. 그죠?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결론을 맺었대. 그럼 여기 정리해야 돼. 첫 번째 단락이 우리가 내용 정리한 게 뭐였죠? 문화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변화한다면 오로지 뭐에 의해 변화한다? 외부적 힘에 의해서 변화를 할 뿐이다. 근데 학자의 주장이 뭐야? 결론이 뭐야? 정반대가 진실이에요. 정반대에 대한 정의는 뭐야? 문화는 뭐다? 자체로 내부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일단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이 정반대라는 표현을. 그지? 위에 이 내용의 정반대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직 모르죠. 요 밑에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등장해야 되고 이게 맞다면 진짜 내부에 의해서도 변화가 되는지가 언급이 되면 이거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나중에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단서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플럭스라는 단어를 몰라 이거. 그죠? 알 턱이 없죠. 다만 고3들은 EBS에서 influx라는 단어를 외운 적이 있어요. 이게 뭐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유입이라는 단어를 외웠어요. 여기서 추론 관계예요. 플럭스라는 거, 뭔가 흐르는 걸 말하는 거.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은 동원했죠. 유동, 끊임없는 변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죠? 모르나 치자. 이거 몰라. 이걸로 못 풀어요. 단순한데 못 풀어. 근데 이걸 몰라도 아까 말했죠. 역적대 시제 요지가 나온다고. 역적대 요지를 말하고 역적대 요지를 또 말해요. 여기 읽어보면 문화는 내부적으로 변할 수 있구나가 언급이 되는. 그래서 3번은 C는 맞다라는 결론 나와요. 그걸 확인해 볼게. 자, 다시.
자, 그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결론 맺었어요. 모든 문화는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전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게 있어. 또 규범도 있고 가치관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문화는 자기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같죠? 근데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지속적인 플럭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 모르니까 이렇게 다 치자. 단어 못 잡았어, 그지? 좀 더 읽어볼게. 사실은 단서인데. 자, 문화는 transform 그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킬지도 모르지요. 뭐에 반응해서? 변화들의 반응해서 그것에 바로 환경이나 아니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근데 누구와의? neighboring 뜻이 뭐에게? 이웃에 있는, 옆의 이런 뜻이에요. 이웃에 있는 문화라는 얘기는 외부적 힘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또 다시 위에 있는 얘기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외부적인 힘, 이웃에 있는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를 할 수도 있긴 있다. 근데 뒤에 역점이 나오죠. 그죠?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로. 물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 지금 아프지 만든지 확인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 문화들은 undergo가 뭐였죠 여러분? 이것도 외웠죠? 고3분들은 undergo 동의 뭐라고 이게? undergo 무엇을? 겪다 경험하다. 동의 뭐가죠 여러분? 동의? 겪다 경험 perform experience 말고 또 뭐가 있죠? undergo 말고 갑자기 기억이 나? 겪다 경험하다 두 단어 undergo 이럴 수가 내가 돌대가리가 되니? 겪다 경험하다 갑자기 기억이 나? undergo 겪다 경험하다 이런 경우 없었네? undergo 좀 이따 이렇게 갑자기 까먹었어 이럴 수가 겪다 경험 undergo go through를 우리가 많이 봤어. go through. 그러면서 undergo도 같이 갔어요. 겪다 경험하다. 자, 그러나 외부에 의해 변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문화들은 또한 경험합니다. transition이 뭐예요 이게? 변화, 전이, 이동이지. 또한 변화를 경험하는데 due to 아까 얘기했죠? 뭐 때문에? 그들 자신의 내부적인 dynamics가 뭐예요 이게? 역동성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안에서 흐르는 거. 그치? 내부의 역동성 때문에서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를 읽었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뭐다? 역적 D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결론을 내릴만 하죠. 그죠? 자기 스스로도 변화가 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 가자 이제. D도 좀 헷갈렸을 거예요.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리고 어렵습니다. 왜냐면 free of의 뜻을 잘 모르기도 하고 요거의 관계를 잘 규명해야 되기도 하고 요 뜻 자체는 어렵고 잘 봐봐. 그럼 이제 논전 확실히 알았죠? 문화라는 것은 뭐다? 내부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 외부의 요소 없이도. 자, 심지어 완전히 따로 분리된 문화조차도 자기 혼자 있는 문화죠. 외부적 힘이 없어. 얘는 존재하는데 생태학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 존재하는 자기 혼자 따로 있는 문화조차도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외부의 요소 없이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 그 다음 같은 논조겠지, 그지? unlike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뭐와는 달리. laws of physics는 뭐야? 물리 법칙입니다. 물리 법칙과는 달리 이런 얘기예요. 달라. 그 다음 요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물리 법칙이란 자, free of가 뭐죠? 뭐지? free of가 한 단어로 without과 똑같아요.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free of 기억하세요. 자, 이 물리 법칙은 이게 없는데 그 다음 inconsistency는 잘 봐봐. 여러분 consistent가 뭐죠? 이게 뭐죠? consistent 뭐지 이게? 뭐예요? 일관된, 꾸준한, 지속적인, 끊임없이 나타나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consistency는 뭐야 이게? 일관성이라는 뜻, 일관성. 인이 붙었네? 부정이 뭐예요? 일관성 없음, 불일치, 모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봐봐. 물리학에 대한 설명. 물리학은 뭐가 없대? 모순이 없대. 이되니? 물리학은 뭐야? 완벽히 이런 얘기야. 모순이 없는 물리학과는 근데 뭐야? 달리라고 하죠. 달리. 그치? 요 모순이라는 단어가 맞나 보라 이런 얘기야. 물리학은 모순이 없는데 이러한 모순이 없는 물리학과 달리 그 다음 주어가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라는 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뭐로? 내부적인 요게 뭐예요? contradiction 요게
유진아 이게 뭐지? contradiction? 이게 뭐야? dict가 뭐라고? say 말하다. contra가 뭐예요? 대조, 반대 이런 뜻이라고. 반대가 되게 말하다. 모순되다는 뜻이에요. 명사가 돼서 얘도 모순이라는 뜻이에요. 봐봐. 모든 인간에 만들어진 질서는 뭐로 가득 차 있대? 내부적인 모순으로 가득 차 있대. 뭐와는 달리? 모순이 없는 물리학과는 달리. 얘가 맞죠. 앞에 without이는 거야. without이라는 뜻의 free of 때문에 맞죠. 5번이 틀렸네. 자, 5번 아까 나왔죠. deter 뭐라고 이거? 뜻이? deter 무엇을? 막다, 저해하다, 낙담시키다, prevent나 block out과 비슷한 단어라고. 보세요.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건 reconcile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풀기 좀 어려운데, 근데 이거 아마 모르겠죠. 그죠? 화해시키다라는 뜻, 화해시키다.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정하다, 뭐 조화를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 되고, 이걸 모른다 해도 논지는 잡았잖아. 문화는 스스로 변할 수도 있다고 잡았잖아.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변화라는 단어가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읽어볼까? 문화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순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과정, 모순을 조화시키는 과정이 당연히 변화를 막는다면 말이 안 되죠. 지문의 주제로 이어지려면 바로 증진시킨다로 가져야 흐름과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문화라는 건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지문의 주제예요. 제목 보시면 the changing perception, 변화된 인식, 문화에 대한 변화된 인식, 뭐에서? 고정된 것에서 to be fluid가 뭐예요 이게? 유체, 유동체 흐르는 거죠. 변화를 나타내죠. 고정된 것에서 변화하는 것으로의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목이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